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시원하게 폭등했습니다. 은행지수가 폭등함에 따라 다우도 1% 이상 폭등했고 S&P도 1.19%, 나스닥이 가장 큰 상승 1.28% 폭등하면서 무려 12,500을 달성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주말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은 폭등을 했고 그동안의 숏 포지션이 역대 최대란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세력들은 숏 세력들을 청산시키기 위한 상승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TQ는 드디어 30불을 돌파했습니다. 멤버십 회원들 카톡방에서 30불 넘긴다고 예언같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돌파했네요. 테슬라도 무려 4%가 넘게 폭등하면서 역시는 역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주주총회 때 엄청난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줬죠. 테슬라의 주주총회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차량은 연간 2천만 대를 판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이 계획만 달성되어도 시총이 애플의 몇 배는 되어야 합니다. 테슬라 보신 옵티머스도 몇십억 대를 판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할 칩들이 엄청나게 많죠. 반도체 AI 칩들이 연간 수십억 대씩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나스닥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을 모아놓은 SOXL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고 있죠. 테슬라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칩들을 제조하기 위해 미래엔 어디까지 상승해 있을지 함부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TQ와 테슬라 외에 하나의 주식을 뽑으라고 한다면 반도체 레버리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겠죠. QQQ 차트를 보면 반도체 레버리지보다 안정성 있는 정배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에서 저는 TQ를 매수했고 파란색 부분에서 소량씩 매도했습니다. 아직 나스닥이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근은 QQQ 340 부근입니다. 이 정배열 차트를 아주 깨고 올라갈 가능성은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배열에서 21선에 닿는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모든 판단은 멤버십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331으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이미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고 강세장은 시작되었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약간이라도 조정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한다면 그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좋은 기회는 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전엔 중국이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다 부러졌습니다. 인도가 이제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주식도 괜찮게 봅니다만 인도의 최고의 인재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돈은 미국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을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TQ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강세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하면서 투자를 망설이거나 주저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으로 겁을 주고 있죠. 이럴 때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올라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매수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조정 때 매수해야 합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은행 주식들이 강했습니다. 빅테크들도 올랐지만 다른 섹터들, 심지어 정유 주식들도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이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주식을 노후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주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기술주들을 저렴하게 사서 후에 배당을 줄 때까지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싸게 산 메가테크 기업들은 노후에 연금처럼 배당을 지급하겠죠. 배당 성장주, 연평균 성장률도 좋고 배당률도 3%가량 되는 주식들 좋습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매년 내야 하고 성장률은 성장주의 성장을 따라가진 못합니다. 이것을 백테스트한 것들은 많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성장주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주 그 자체를 사서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이득인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이든은 부채한도 협상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주 방문도 취소하면서 말이죠. 공화당 메카시 의장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에도 증시는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예상한 그림입니다. 멤버십에서 이 문제 자체가 이야기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죠. 미국은 협상을 결국 해낼 것이라고요. 혹여나 그때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진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은행 위험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부채한도 협상도 제대로 타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제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미중 지정학 위기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도 이미 5 이상이고 1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금리를 올리기도 마냥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무부의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버티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주식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버티기가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결국 인하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로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리 인상에는 극심한 경제 스트레스를 이번 역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매파적인 스탠스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끝이 보이는 정부의 버티기와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 투자자들의 버티기 중에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저는 뻔히 답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저와 같이 매수했던 분들, 멤버십에서 수많은 고통을 버티고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은 기회를 또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를 우리는 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죠.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